한 20년 전에 일본 교시우에 있는 구르메 대학의 교수 7명이 환경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군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제가 그 학교에서 1년간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안내하게 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비용이 3만 원이 나온 거예요. 더치페이를 하는 일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3만 원을 7명이서 분담을 해야 되겠는데 3만 원 나누기 7하면 잘 나눠지지 않지 않습니까? 꽤 시간이 걸려서 최대한 근사치인 4,300원씩 분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4,285원이더라고요. 1인당. 우리 같으면 서로 내가 낼게. 아니면 최소한 4,000원씩만 내서 나머지 2,000원은 내가 보탬세 이랬을 텐데요. 또 한 10년 전에 제가 어느 지방 도시의 평생 학습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강의료를 줄 때마다 영수증에다가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담당자한테 요새 은행에서 몇 억씩 대출을 받을 때도 사인으로 다 통하는데 꼭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은행에서도요? 이렇게 놀라는 그 직원이 담당 계장하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하는 말이 우리 계장님이 꼭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 강좌에서는 융통성이 없는 것을 경계하는 미생지신이라는 말을 세상살이 고사성어로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미생지신. 꼬리 밑자죠. 미생이라는 사람의 믿음, 이런 말이죠. 장자는 내편, 외편, 차편 이렇게 세 편으로 되어 있죠. 이 차편에 도척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장자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어진선비라고 일컫는 백이숙제는 주나라 모왕이 포악한 은나라의 주왕을 공격해서 자살하게 한 것에 반대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굶어 죽었다. 그리고 주나라의 포초라는 선비는 남의 대추를 따먹다가 그 대추나무 주인한테 들킨 것이 창피해서 굶어 죽었다. 그리고 은나라의 선비였던 이 신도적이라는 사람은 임금한테 간언을 했는데 임금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돌을 끌어안고선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리고 춘추시대 진나라의 계자추라는 사람은 임금이 자기를 배반했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불에 타 죽었다. 그리고 춘추시대 노나라의 이 미생이라는 사람은 지금 미생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던 참이죠. 그 원문을 보십시다. 미생여 여자 기여 양아한데 미생이 여자와 여자친구와 요새 말로 여친이죠. 여친과 다리량자 다리 밑에서 약속을 했는데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여자 불례하자 여친이 오지 않자 수지 불거하고 물이 오는데도 떠나지 않고 이 말은 만나기로 한 시간이 됐는데 마침 비가 내려서 물이 차 올라오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호량주의 살아 다리 기둥을 안고서 죽었다. 물이 차오르는데도 강둑으로 올라와서 기다리지 않고 다리
기둥, 즉 교각을 부여한 곳은 익사했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창자가 말합니다. 이 백이숙제나 포초나 신도적이나 계자추나 이 미생과 같은 사람들은 계리명경사하고 다들 이름을 붙들고 이 떠날 이자지만은 붙다 붙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붙들고 명예를 중시해서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불연본 양수명자여라. 사람의 근본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근본을 생각하지 않고 목숨을 기르지 않은 자들이다. 이 기를 양 가꿀 양자는 여기서는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자들이다. 이런 정도로 의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로 새기기도 하지만 융통성이 없고 거짓한 데 대한 나무람이나 비아냥의 의미로 새기는 경우가 훨씬 많죠. 세상에 예위 없는 규칙이 없는 법인데 다리미치라는 하찮은 명분에 집착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자기 목숨을 버리다니 세상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무가치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강좌에서는 이 미생지신을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요, 이 미생지신이라는 말을 접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일본 사람들의 의식구조, 행동 패턴이 연상됩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다리밑이 혹시 비가 내리거나 해서 물이 차올라오는 상황이 되면은 강둑 위로 올라가서 기다려라. 이런 매뉴얼, 즉 행동 지침이 없으면 물이 차올라오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상황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미생처럼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더라도 난감해하는 사람들, 임기응변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유추해석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죠. 이것과도 좀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 어렸을 적에는 공원 입구 같은 곳에 오마차 못 들어감, 그리고 여기저기 거리에 오마차 못 다님 이런 표지판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마차, 그러니까 소나 말이 끄는 수레가 못 들어간다면 당연히 당나귀나 노새가 끄는 수레도 못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오마차 못 들어가면 하면은 소나 말이 끄는 수레만 못 들어가고 다른 동물이 끄는 수레는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 10월 4일자 어떤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지난 9월 22일 밤 11시에 의정부에서 어떤 대학생이 버스를 탔습니다. 타고 나서 버스 요금을 치러야 하는데 버스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학생이 기사에게 말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보니까 버스 카드를 깜빡했네요. 그러니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아이 그냥 타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 버스 안에 붙어있는 것을 보고 그 버스 기사의 이름, 차량 번호 이런 것들을 기억해 뒀다가 나흘 후에 고맙다는 편지 한 통, 그리고 그 버스 회사 기사들한테 주는 선물 텀블러 30개, 그리고 버스 요금 1,500원 이것을 가지고 버스 회사에 가서 살해하고 이름도 연락처도 밝히지 않고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일반 천금이라는 말이 있죠. 밥반짜 한 끼 식사를 대접받고 천금으로 갚아줬다 이런 말이죠. BC 202년도에 요강이 한나라를 창업했죠.
이 창업공신 중에 아주 으뜸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죠. 이 한신이 소시적에 끼니도 걸을 정도로 불우했던 시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할머니 한 분이 가엾게 여겨서 밥을 한 끼 대접했습니다. 이 한신이 나중에 초나라 왕으로 출세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할머니를 찾아서 천금을 내려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밥 한 끼 얻어먹고 천금으로 갚아줬다, 이 말씀이죠. 자로 재은 듯이 정확하게, 저울로 단 듯이 정확하게 받은 만큼만 은혜 갚음을 하는 사회가 일본입니다. 우리 같으면 짜장면을 얻어먹었으면 다음에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아울러서 갚아주는 사람들이지만 이것이 일본에서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짜장면을 사줬는데 저 사람이 왜 탕수육까지 사주는 거지? 또 무엇을 부탁하려고 이러는 거지? 이렇게 오해하고 의심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1,500원 버스를 공으로 탔다 해서 텀블러 30개까지 얹어서 그 은혜 갚음을 한다거나 밥 한 끼 얻어먹고 천금으로 갚아주는 일이라는 것은 없는 사회가 일본이다, 이런 말씀이죠.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인데요.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아날로그 사회다. 아파트 현관문은 열쇠로만 열 수 있다. 기차표, 버스표는 검표원이 개차를 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보다는 그럴듯한 건물에 있는 매장만 매장답다고 생각한다. 공직사회나 일반 회사에서는 여기저기 울긋불긋 도장이 찍힌 서류만 서류답다고 여긴다. 택배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으면은 택배물 주인이 없으면 집 앞에 놓고 가도 되는데 이 일본은 택배 기사에게 일일이 수령증을 써주고 택배물을 받는 사회다. 물건을 사고 현금 결제하기를 좋아한다. 이 카드나 페이 같은 것이 아니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화투라는 것이 원래 48장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48장으로 고착되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9장도 되고 50장도 되고 51장도 되지 않습니까? 왜 그 고스톱 칠 때 그 쌍피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생각의 폭, 사고의 유연성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학생들의 경우에도 남의 것을 베껴서 외우기를 잘하는 학생이 처음에는 앞서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응용력, 창의력이 있는 학생이 앞서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일본의 발전은 딱 여기까지가 아니겠는가. 성실하고 순종적인 일본인들이 아날로그 시대에 번창했다면 AI다, 드론이다 하는 이 디지털 시대에 번창할 나라는 우리 한국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다리 밑에서 여친을 만나기로 했대서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는 상황에서도 그 다리 밑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불어난 물에 익사했다는 이야기. 즉 융통성, 창의력, 사고의 유연성, 적응 능력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미생지신을 생각해 봤습니다.